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 아무리 간단하고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줘도 상대방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세뇌가 되어가지고 둥근 지구가 꽉 들어차 있고 둥근 지구는 진실이다.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불변하는 진실이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듯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무조건 둥글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시계에만 있어도 세상이 평평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손목시계가 평평한 지구를 증명해 주진 않고요. 우리가 교과서 배운 대로라면은 누가 제일 먼저 둥근 지구를 주장했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가지고 갈릴레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초로 둥근 지구를 주장하면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증명까지 아주 명확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가 둥글다. 심지어 지구가 얼마나 크기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어요. 뉴턴은 뭐 축에도 못 끼죠. 갈릴레오도 마찬가지고.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22년 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2222년 전 사람이 지구가 어떤 크기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2222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둥근 지구를 배우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단 한 번도 둥근 지구로 인지하고 산 문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다 땅이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올해 104세가 되시는 할머니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그분이 1930년대에 평평지구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인 우리는 둥근 지구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2222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했다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론은 휴지 조각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을 겁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다 하고. 그런데 그로부터 222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 에라토스테네스 누구나 기초교육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까지 측정을 했다. 고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교과서를 다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기도 되지 않아가지고 한 세기가 뭐예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평평한 지구가 둥근 지구로 둔갑을 했는데 그럼 에라토스테네스는 이거 언제 나온 걸까요? 실존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허상의 인물일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은 허상의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도 모순점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계 얘기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 거의 다 왜곡되었죠. 그런데 우리 역사라고 가지고 있는 삼국사기, 조선실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조차 긴가민가하고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충되는 이론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불과 500년 전 역사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떤 학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그런 시대에 과학으로 친다면은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2222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던 주장, 그 측정 방식부터 해가지고 또 기타 사연들까지 줄줄줄줄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측정했다라는 근거입니다. 여기가 시에네예요. 시에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에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물이. 태양이 북회기선으로 쫙 올라와가지고 정오가 되면은 이 시에네
정오가 되면은요, 태양의 상이 이 우물 안에 비칩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이 우물의 직각 위에 태양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북해 기선이니까 6월 21일이 되겠죠.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하지. 우리나라 기점에서 하지 6월 21일 날 시엔의 우물의 정오에 해가 이 우물 안에 딱 맺혔어요. 그 순간에 동시에 그로부터 925km 떨어져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직각으로 세워놓은 그림자의 각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각도 하고 계산해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삼각 측정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미터다, 이거를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순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무려 925km를 거리가 정확한 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둥근 지구라고 하면은 이 먼 거리 동안에 굴곡이 존재하겠죠. 굴곡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직각 면에서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굴곡에서 무려 925km를 갖다가 쭉 갔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거리 계산부터가 벌써 오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시계 때문에 지금 오늘 이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엔의 우물에서 12시 정각에, 자, 지금으로부터 2222년 전입니다. 2222년 전에 시엔의 우물에서 12시 정각 땡 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시인지 어떻게 알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고 또 정밀한 시계가 있어가지고 시계를 딱 본다면은, 그러면은 딱 땡 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림자 각도를 잴 수가 있겠죠. 거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것도요. 시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시엔의 우물에 12시 땡 할 때 알렉산드리아가 몇 시인지 어떻게 안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그림자를 오늘 많이 관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림자 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그림자를 보면서 자꾸 저는 되새기거든요. 아, 지금 태양이 어디쯤 와 있구나. 태양이 어디쯤 와 있구나. 그래서 그림자가 얼만큼 드리웠는지, 또 어느 방향까지 그림자가 회전했는지, 이걸 오늘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여러분 5분만 지나보세요. 5분만 지나보면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가까이 올라와 있죠, 태양이. 5분만 지나도요, 그림자가 이렇게 막 왕창왕창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5분만 지나도요. 그런데 지금 측정해도 뭐 한 1초 정도, 이 정도 거리면은 뭐 통신상의 문제라든지 또 시계 정밀도 문제라든지 뭐 1초, 뭐 0.5초 정도 뭐 차이는 있겠죠. 2222년 전에 뭐 전자시계도 없고 있어 봐봐야 꼴랑 해시계인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란 공에서 계산 방식이 면에서만 가능한 삼각 측정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요, 100m도 일자로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딱 눈 뜨고, 그것도 눈 감고도 아니고요, 여러분 일자로 100m를 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삐뚤삐뚤할 겁니다. 하물며 100m도 아니고 무려 925km, 서울 부산을 갔다가 왕복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리예요. 다시 절반 정도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산도 있고요, 언덕도 있고요, 큰 강도 있고요, 또 산이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925km 직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 과학에서, 교과서에서 이 측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예요. 걸어서. 자, 여기서 925km를 걸어가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다. 그것도 둥근 지구에서 산 넘고 물 건너고 강 건너가지고 곳곳에 장애물이 있을 텐데 그런 장애물 다 피해가지고 직선 거리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925km 갈 수 있겠습니까? 10만 년 동안 걸어서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면은 10만 년 동안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정확한 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충의 거리도 나오기 힘든 겁니다. 엄청난 오류가 존재하겠죠.
은조 대왕님,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내려보지 않아도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평평한 거 다 봅니다. 예. 굴곡이 없잖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심지어는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헬륨 풍선 띄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성층권에서 봐도 땅은 평평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은 은조 대왕님, 이 걸어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걸어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방법이 없어요. 중국 해시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중국 해시계예요. 이게 딱 수평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뭐 좀 깎였더라고요. 바깥쪽으로. 라운드가 졌더라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이렇게 졌어요. 자, 중앙에 침 하나 딱 꽂아놓고, 이게 일괄적으로 라운드 진 게 아니라요, 특정한 이쪽 부분만 라운드가 좀 져 있어요. 라운드가 져 있는 이유는 돌을 일부러 깎았다라는 거죠. 살짝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해시계가 움푹 파여 있듯이 얘들은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중국이죠. 북반부입니다. 북반부.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해시계는 정말 작품이죠. 작품. 아, 너무 아름다워요. 디자인부터 어떤 미적 감각까지 해가지고, 예, 하늘만 바라보는 냄비, 앙부일구. 예, 언제 봐도 참, 예, 아주 뭐 정교하면서 그림자의 끝만 보더라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대충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독보적인 기술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생각해낸다는 거는요,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은조 대왕님은 제가 하는 질문 답변도 못하고 무조건 둥그러 그러고 계신데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은 북반부의 해시계를 보셨죠? 남반부의 해시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호주의 해시계입니다. 호주의 해시계. 이거는 뭐 적도쯤 되겠네요. 딱 보니까 적도쯤 되는 시계고요. 해시계가 다 모양 비슷비슷한데 뭐 평면에서 기울어져 있어요. 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간격이에요. 간격.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이거 뭐지? 간격이 틀리네요. 간격이, 자, 시계인데 간격이 틀려요. 좁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넓어집니다. 간격이. 독특하죠? 자, 정오 기점으로는 그림자가 모여있고, 아침과 저녁으로 그림자 폭이 이상하게 비치고 있네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이 틀려요. 좁았다가 얘는 조금 점점 커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하네요. 자, 호주의 해시계예요. 길게 이 끝에까지 가 있죠. 원이 있는데 원 끝에까지 가 있습니다. 이 시계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분입니다. 분 데이터. 자, 1월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절마다 날짜,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2월 1일이다. 2월 1일 날 이 해시계를 보면은 플러스 9분을 더해 줘야 된다. 2월 달에는 여기 또 플러스고요.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은 또 마이너스 8분, 7분. 여름에 이 시계를 보면은 해시계를 보면서 그림자가 만약에 11시에 가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12분, 마이너스 2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계를 보면서 이 표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시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해시계를 보여드렸냐면은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글다고 했으니까 과학에서 지구가 둥근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지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자, 우리나라 제주도가 33도쯤 됩니다. 제주도가 33도쯤 돼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호주도 33도에 있어요. 시드니가 33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에서 적도를 놓고요, 이 33도 선에 제주도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남반부 쪽으로 역시 33도 선에 시드니가 있다는 거예요. 시드니가. 자, 해시계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간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북을 맞춰 놓고요. 정북을 맞춰 놓고 이제 땅이 평평하면은 평평한 땅에서 해시계를 이런 식으로 세워 놓죠. 이 각도만 맞추면 돼요. 각도만. 땅이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해시계는 이게 북극이에요. 북극이고 해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시계를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은 여기 세워놨을 때하고 똑같은 각도로 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을 때하고
똑같은 각도로 세워놓으면 제주도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서울에서 각도를 정북을 향한 상태에서 각도를 만약에 이렇게 맞추었다. 맞춰가지고 딱 해시계를 설치해 놓으면은 이 시계는 1년 내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제주도 어떻게 하냐면요. 제주도에서는 이 각도를 갖다가 더 바꾸어 줘야 돼요. 왜냐면 더 태양으로 가까이 갔잖아요. 태양이 이게 북해기선이면은 제주도가 북해기선에서 가까워요. 이 제주도에서는 이 해시계의 각도를 갖다가 더 다르게 바꾸어 줘야 됩니다. 맞추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해시계 사용 가능하고요. 제주도에서도 해시계 사용 가능합니다. 둥근 지구라면은요. 우리 해시계 있죠. 해시계가 저기 호주에서 100%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지구가 둥글다면은요. 자, 왜 사용이 가능해야 되냐면은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죠. 여름이니까요. 지구축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태양을 향해서 내려가는데요. 호주도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호주 이쪽이죠. 그러면 호주 여름을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인데 뒤집어서 봐야죠. 북반부니까. 자, 호주 여기 있는데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북극이고 이게 남극이에요. 호주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죠. 우리나라 여름의 그림자 패턴과 호주 여름 그림자 패턴이 똑같아야 돼요. 시드니의 그림자 패턴과 제주도의 그림자 패턴은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둥근 지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해시계를 호주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면 써야겠죠.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바보라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상한 이런 시계. 자, 호주 사람들은 바보라 가지고 이렇게 해시계를 만들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 남반부에서는요,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남반부에서는요, 해시계가 맞기가 힘이 들어요. 태양이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면은 남극을 중심으로도 회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태양은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남반부에서는 해시계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호주 해시계에서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거죠. 플러스 20분, 마이너스 20분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칸 간격도 틀려요. 자, 둥근 지구라면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면은요. 세상에는 적도 빼고요. 적도 빼고 시계가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해시계는. 그리고 지구가 둥글잖아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림자의 패턴은 일정합니다. 지구의 자전이 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의 자전은 일정하죠. 361도를 24시간에 맞추어서 돈다고 했죠. 이렇게 361도를요. 예전에 360도였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순이거든.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1도를 더 집어넣는 거죠. 그림자 패턴이요. 둥근 지구에서 제가 태양이 빛을 내보내면은요. 이 둥근 지구에서 중심축을 놓고 기울기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별로 그림자의 비율입니다. 이게 그림자 비율. 여기서 여기까지를 180도로 놓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180도를 편 거예요. 펴놓고 여기서 180도 나누기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둥근 지구에서는요. 이거는 뭐 누가 언제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거는 법칙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법칙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둥그니까.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 패턴은요. 1년 내내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안 됩니다. 이 패턴, 지금 이 구에서 나오는 이 패턴 배로 해가지고, 왜냐면 시간별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지구의 자전이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짝대기 하나 갖다 땅에다 딱 꽂아서 나누면은 이런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꽂아 놓으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한 패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기울든 저렇게 기울든 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르나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르나 결국은 나눠지는 건 똑같거든요. 180도에서 나눠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 패턴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시계가 둥근 지구에서 해시계가 맞았다면요, 호주에서도 해시계는 맞아야 됩니다. 자, 평평지구에서, 자, 이게 평평지구죠.
평평지구에서 보면은 그림자는 계절마다 틀린 거예요. 계절마다. 이것도 누구나 검증이 가능하죠. 북극을 놓고요. 자, 이게 북해기선입니다. 적도, 남해기선.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나눠지고 있어요. 시간별로 그림자의 각도가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북극 중심을 놓고 본다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1시간에 태양이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리가 짧죠. 자, 여기 북해기선이에요. 북해기선에서 1시간 동안 태양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자가 1시간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반대로도 이만큼 움직이겠죠. 그림자가 1시간 동안에. 그런데 이건 여름이고요. 우리나라 겨울 되어 보겠습니다. 겨울 되면은 태양이 여기서 이만큼을 움직여요. 북남의 기선에서 그것도 이만큼 움직이니까 각도가 더 벌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호주의 시계인데요. 자, 이 12시 정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이쪽이 넓어요. 이쪽이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가면서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창 넓어요. 이쪽이. 낮 시간이 넓고 아침 저녁 시간이 좁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막 20분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면은요, 호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와, 우리나라 뭐 정말 이거 대단하다, 해시계가 대단하다, 냉정히 따지면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해시계는 우리나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해시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호주에서 우리나라는 천재들이 살고 호주는 바보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도 오히려 봐보세요. 여러분, 과학기술들 서양이 더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 활 쏘고 있을 때 서양은 총 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양이 문명이 더 발전했으면 발전했지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해시계를 왜 이따구로밖에 만들 수 없었을까? 지구가 둥근데. 우리나라도 멋지고 깔끔한 해시계를 만들어내는데 왜 호주나 적도 지방이나, 그러니까 북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시계를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위치마다 왜 제각각 다 틀릴까?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둥근 지구라면은요, 각도만 세우면 돼요. 지역마다 적도 틀리고 남반부 지역마다 틀린 이런 해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평평한 지구에 맞추어 가지고 해시계들이 평평한 지구의 그림자 기울기 각도에 맞추어 가지고 해시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해시계는 땅이 평평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주 12월 그림자예요. 9시 30분 그림자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10시예요. 10시 38분, 40분 후에 그림자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11시 32분, 12시, 12시 30분, 1시, 1시 30분, 2시 이런 식으로 자, 그림자 패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각도 한번 따져볼게요. 11시 30분의 각도, 12시, 1시, 1시간 만에 그림자 이만큼 합니다. 1시간 만에. 10시 30분, 11시가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자, 11시가 이쯤 될 겁니다. 11시부터 해서 12시, 1시까지 무려 2시간 만에 그림자 폭이 왕창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실제로 이제 호주 이거 캔버라에서 12월 23일 날 찍은 겁니다. 호주 여름에. 낮 시간대에 그림자가 왕창 폭이 벌어지잖아요. 평평지구에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평평지구에서 그림자가. 지구가 둥글다면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시계는 촘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낮부터 그림자가 촘촘해요. 이런 식으로. 균등해요. 거의. 물론 낮으로 가면서 조금 커지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서서히 커졌다가 서서히 작아져요. 우리나라 여름에 그림자가 이렇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호주에서는 낮 시간에 그림자 폭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는 둥근 지구가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돌머리가 아니라면은 호주 그림자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지구가 평평하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구 그림자. 자, 호주에 계신 분들은, 자, 북반부 말고 남반부에 계신 분들은 그림자 패턴만 보시면 돼요. 그림자 패턴만 봐도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평평지구에서는 이게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평평지구에서는 북해기선, 적도, 남해기선인데 호주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이게 호주예요. 자, 이게 12시입니다. 12시.
12시, 11시, 1시. 태양이 11시에 여기 있었는데 1시에 있잖아요. 2시간 만에 태양이 이만큼 지나가 버려요. 호주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시간 만에 태양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지나갔으니까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호주의 동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림자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여기서는 조금 작은데 조금씩 커져요. 이렇게요. 부채꼴로. 조금씩, 그러니까 정오가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자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주 해시계를 봐도 낮 시간에 칸이 넓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20분씩 해주는 거, 이것들이 모조리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 각 나라 해시계 모양이 틀린 거, 둥근 지구라면은 각 나라별로 해시계 모양이 틀린 게 아니라 모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균일하고 공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그림자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온 세상의 해시계는 한 개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북반부의 해시계는 그래도 일괄적인데 비슷비슷한데, 적도부터 그 아래 남반부에 있는 모든 해시계는 위치별로 침의 길이도 틀리고 각도도 틀리고 모양도 지 멋대로다. 시계만 봐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던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인공위성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 김영환님께서 아주 센스가 아주 끝장인데요. 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화한 거예요. 안 들린다고요? 긴급 전의는 3번, 잠금 해제는 10번. 현재 고객님의 차량 위치가 일반 도로라면 1번, 고속도로나 고객님의 휴대폰을 통해 현재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확인되는 위치는 가까운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입니다. 확인되는 위치는 가까운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입니다. 가까운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자, 인공위성이 우리 휴대폰 찾는 게 아니고요. 삼각특정법으로 평평한 땅에서 기지국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지국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인공위성 그딴 거 없고요. 모조리 GPS는 휴대폰 기지국 위치 기반이에요. 차량용도 마찬가지고요. 기지국 기반입니다. 인공위성 같은 거 없어요. 제 채널에서 뭐 요즘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 채널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너는 GPS도 안 쓰냐? 너는 GPS도 안 쓰냐? 아무튼 우리 김영환님 그 아주 그 센스 많죠. 자, 휴대폰 그 위치 동의를 하면은요. 뭐 자동차 보험 이제 뭐 긴급 출동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자기 이제 위치를 동의해야 되거든요. 사실 동의하지 않아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위치 있잖아요. 우리가 위치 추적 동의하지 않아도 저 일루미나티가요. 원하면은 언제 어느 때 도청 다 가능하고요. 위치 어디 있는지 다 꿰고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도청은 불가능하다. 판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위치 찾는 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요. 원할 때 도청 같은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SK텔레콤 그거 누구 건가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겁니다. 삼성 일루미나티 겁니다. 자, 법은 돈 없는 서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진동하는 장신구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진동하는 저걸 통해 가지고 헤드폰입니다. 헤드폰. 헤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멀리 있는 소리를 듣나? 이 아들. 일단 진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문양들이. 연연님 평평지구를 속여 무슨 의도가 있는지요. 예, 과학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승전 무신론입니다. 과학은. 외계인이 있고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죠. 둥근 지구에서 땅의 끝이 없고 평평지구에서는 땅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평평하면 사람들 다 끝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호기심이 넘치니까. 땅이 평평하면 땅의 끝이 있고 땅의 끝에 가보면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돔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우연히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10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100년. 자, 이상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거인 주제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